덕하! 안녕하세요, 척덕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러 팀들에게 선수들을 뺏기면서 이건 거의 공중분해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팀들 8팀을 찾아봤습니다. 팀 선정은 주요 선수를 많이 팔고 수익을 많이 냈던 구단들의 시즌을 찾아봤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03-04 시즌 축구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언더독 우승을 제대로 보여준 포르투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면 뭐다? 그 팀의 야무진 선수들을 갖고 싶은 팀들이 늘어난다는 점. 특히 프리미어리그의 첼시가 포르투에 관심을 보였으니 당시 포르투 감독이었던 주제 무리뉴 감독을 선임하더니 수비의 핵심 히카르도 카르발료와 파울로 페이라를 영입하며 수비진을 든든하게 보강했죠. 그리고 공격의 핵심이었던 데쿠 역시 바르셀로나로 이적. 이 세 선수의 이적료만 당시 금액으로 1000억에 육박했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1000억이면 와... 확실히 주전급 선수들과 감독이 빠져서 그런지 04-05 시즌 포르투는 챔스 16강에서 탈락, 리그에서도 우승에 실패했지만 이때부터 슬슬 거상의 향기가 풍겨나오고 있었네요. 11-12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C 밀란은 유벤투스에 4점 뒤처진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죠. 2위도 나쁜 성적은 아니었지만 이 11-12 시즌이 끝난 후 AC 밀란은 더 고난길이 예상됐으니 많은 선수들을 다른 팀에 내줬기 때문이었죠. AC 밀란은 11-12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리그 득점왕, 시즌 35골을 넣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팀의 핵심 수비수인 치아고 시우바를 PSG에 보내는 큰 이적을 강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백업 공격수 파투와 카사노는 코린치안스와 인테르로 보내면서 생각보다 큰 출혈이 있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팀의 베테랑들인 쉐도르프, 네스타, 판본멜, 가투소까지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게 되죠. 밀란 입장에서는 질라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고 고액주급자에다 노인정 소리를 탈출하기 위한 시도이긴 했겠지만 이때 판매 금액만 8,300만 유로, 당시 환율로도 1,100억으로 팀을 거의 갈아엎은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선수들의 대체자였던 파치니, 발로텔리의 활약으로 다음 시즌 리그 3위를 하긴 했지만 수비에 구멍이 난 AC 밀란은 한동안 암흑기를 걸어야 했습니다. 앞서 포르투에서 3명을 팔아서 1000억이었다? 여기에도 3명의 1000억이 있습니다. 01-02 시즌 승점 2점 차이로 안타깝게 3위로 시즌을 마감한 인터밀란은 큰 부상이 있긴 했지만 팀의 주전 공격수였던 호나우두를 레알 마드리드에, 호나우두 못지않은 특급 유망주였으나 아직은 아쉬웠던 아드리아노를 파르마에, 팀의 주전 미드필더였던 쉐도르프를 AC 밀란에 보내면서 총 1000억에 달하는 이적료를 챙기게 되죠. 주전 2명과 특급 유망주를 내준 인터밀란. 잘못하면 큰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에르난 크레스포와 파비오 칸나바로를 영입하기도 했고 기존의 자네티나 비에리 같은 선수들도 맹활약하면서 그 다음 02-03 시즌은 2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순위가 더 높아졌네. 12-13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 첫 시즌 14위로 잔류에 성공한 사우스햄튼은 13-14 시즌 승격 두 번째 시즌 만에 리그 8위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하게 되죠. 성적이 좋았다는 것은 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으니 이때부터 사우스햄튼의 붕괴 잔혹사가 시작됩니다. 13-14 시즌 팀의 주전 멤버였던 루크쇼의 맨유 이적을 필두로 아담 랄라나, 데안 로브렌, 칼럼 체인버스, 리키 램버트까지 팀의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로 이적을 선택하게 되면서 사우스햄튼은 공중분해급으로 터지게 됐죠. 거기에 선수들뿐 아니라 팀의 성적을 이끌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까지 토트넘으로 떠나게 됐고 주요 선수들의 이적료만 합쳐도 거의 1억 2천만 유로, 당시 환율로 1,700억에 육박하는 이적료 수입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래도 사우스햄튼은 이후 꿀영입으로 성적을 계속 내긴 했으나 14-15 시즌 후엔 슈나이덜린과 클라인, 그 다음엔 마네와 그라지아노 펠레, 그 다음 시즌엔 판다이크까지 내주는 계속 선수들을 파는 이적 시장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적료만 생각했으면 이게 다 얼마냐? 18-19 시즌 리그앙을 3위로 마감한 프랑스의 강호 올림피크 리옹 역시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놀랍게도 18-19 시즌 리옹의 에이스였던 것은 시즌 49경기를 소화한 21살의 유망주 탕기 은돈벌레. 은돈벨레는 이때만 해도 프랑스의 미래가 될 초특급 유망주였으나 리옹은 18-19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의 은돈벨레를 내주고 말았고 수비의 핵심 유망주였던 페를랑 맨디는 레알 마드리드에, 리옹의 테크니션이었던 나빌 페키르는 레알 베티스에, 겨울 이적 시장엔 로테이션을 책임져준 리카 투사르까지 뺏기게 됐죠. 이들로 리옹이 벌어들인 수익만 1억 5천만 유로, 하나로 2천억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큰 수익을 내긴 했으나 리옹은 주전급 선수들을 내준 타격을 절실히 실감하게 됐고 이후 지금까지도 리그에서 과거의 저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제대로 붕괴를 느끼고 있습니다.
유망주 풀이 넓다는 점은 선수들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위기를 가져오죠. 지난 21-22 시즌 36번째 리그 우승을 달성한 아약스는 안 그래도 선수들을 자주 뺏겨왔는데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5시즌 동안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에릭 테나하 감독을 필두로 현재까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세바스티안 알레, 라이언 흐라벤베르, 니콜라스 탈리아피코를 팔아야 했고 누사이르 마즈라위, 안드레 오나나를 자유계약으로 내주면서 지난 시즌 주전들이 대거 이탈, 또 새롭게 판을 짜야 할 처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유망주들이 등장할 느낌이긴 하지만 아직 얼마나 더 나갈지도 모르는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7번째로 선정한 팀, 16-17 시즌이 끝난 후 아스날 역시 한바탕 폭풍을 맞은 팀이었죠. 아스날이 챙겼던 이적료는 당시 환율로 거의 2,100억이 육박하는 금액.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을 리버풀에, 슈체스니를 유벤투스에, 파울리스타를 발렌시아에 보내더니 겨울 이적 시장엔 월콧을 에버튼에, 지루를 첼시에, 코클랭을 발렌시아에, 그리고 에이스 오브 에이스였던 알렉시스 산체스가 맨유에. 잠깐. 근데 산체스는 잘 팔았네. 여름과 겨울 이적 시장 합쳐서 준주전급 선수가 대거 이탈하는 폭풍을 겪었으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많은 선수가 팀을 떠났음에도 17-18 시즌 아스날은 리그 6위로 나름 선방을 하긴 했다는 점 정도겠네요. 지금까지 1,000억이니 2,000억이니 선수를 많이 뺏기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많냐? 라고 얘기할 클럽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한 17-18 시즌이 끝난 후에 AS 모나코, 17-18 시즌 PSG에게 우승을 내주긴 했으나 리그 2위로 시즌을 마감한 AS 모나코였는데 엄청난 붕괴가 일어나죠. 팀의 주전이었던 선수들, 토마 르마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파비뉴를 리버풀에, 무티뉴를 울버햄튼에, 레스터에는 라시드 게자를 보내더니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던 킬리안 은바페를 PSG에 내주면서 모나코는 총 4,500억의 이적료를 챙기게 됩니다. 사실상 그 돈이면 누구든 마음껏 영입했을 텐데 모나코는 골로빈, 샤들리, 파브레가스 등 내준 선수에 비해 아쉬운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그쳤고 결국 17-18 시즌 리그 준우승팀이 18-19 시즌 리그 17위로 겨우 강등을 면하는 공중분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공중분해급으로 선수들을 내줬던 8팀의 시즌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